형들,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울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듣는 사람과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뒤 통장 잔고의 영 개수가 달라질 거야. 앞으로 미래 보고서니까 딱 20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최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와 인터뷰에서 소름 돋는 말을 했어. 2026년 초쯤이면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똑똑한 AI가 나온다. 그리고 2029년이 되면 전 인류의 지능을 모두 합친 것보다 AI가 더 똑똑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진짜 감이 와? 그냥 컴퓨터가 좋아지는구나 수준이 아니야. 지금 형들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6살 아이들 있지? 그 아이들이 대학 갈 나이가 되면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직업이라는 개념, 노동이라는 개념, 심지어 돈이라는 개념까지 송두리째 사라지거나 바뀔 수 있다는 뜻이야. 충격적이지?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그 미래가 예고편도 없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해. 머스크는 원래 시간을 좀 앞당겨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 자율주행도 내년에 된다고 했지만 조금씩 늦어졌으니까. 학계나 다른 AI 전문가들은 2029년은 너무 빠르다. 적어도 2030년대 중반이나 40년대는 되어야 한다. 라고 반박하기도 해. 나도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해. 기술이라는 게 규제도 있고, 전력 문제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장벽이 있으니까. 하지만 형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정확히 몇 년 뒤 인류의 지능보다 똑똑한 컴퓨터 AGI가 오느냐가 아니야. 우리가 봐야 할 건 방향성과 속도야. 10년 전만 해도 바둑 기사를 이기는 AI는 100년 뒤에나 나올 거라고 했어. 근데 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그림이 나왔지. 그림 그리는 AI는 창작은 인간의 영역이라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지금 미드저니가 1초 만에 걸작을 그려내.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었어. 머스크의 말이 3년 틀려서 2032년에 온다고 쳐보자. 그게 우리 인생에서 뭐 그리 큰 차이야? 어차피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올 때는 이미 세상이 뒤집혀 있을 텐데.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진짜 팩트와 돈의 흐름을 가지고 세 가지 거대한 파도를 설명해 줄게. 첫 번째 파도, 바로 로봇과 한계 비용 제로 사회야. 형들,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 머스크는 이미 선언했어. 테슬라의 미래 가치는 자동차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있다고. 옵티머스가 뭐냐면 인간처럼 두 발로 걷고 손가락 5개로 섬세하게 물건을 짚고 공장 일을 대신하는 로봇이야. 국내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도 AI 로보틱스, 피지컬 AI가 미래의 핵심이라고 했지. 다시 머스크로 돌아오면 그의 목표가 뭔지 알아? 이 로봇을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만 원 밑으로 낮추겠다는 거야. 형들이 타고 다니는 소나타보다 싼 가격이야. 물론 지금 당장은 시제품 단계고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기술로는 배터리 시간이나 복잡한 상황 대처 능력이 아직 인간을 못 따라와. 하지만 아마존을 봐. 아마존 물류센터에는 이미 로봇이 100만 대가 넘게 돌아가고 있어. 물류의 75%가 로봇의 손을 거쳐. 여기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보자. 형이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쳐. 직원을 한 명 고용하려면 얼마 들어? 최저시급만 줘도 연봉 2,500만 원이지. 거기에 4대 보험, 퇴직금, 식대, 휴가비 다 합치면 실질 비용은 3,500만 원, 4천만 원이 훌쩍 넘어. 그런데 로봇은? 한 대 사는데 3천만 원이야. 근데 얘는 밥도 안 먹고 주말 수당 달라고도 안 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돌아가. 2년만 쓰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 장사야. 경제학에서는 이걸 한계 비용 제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불러. 물건을 하나 더 만드는데 드는 추가 비용이 0에 수렴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제조업, 물류, 건설, 심지어 서빙이나 청소 같은 단순 반복 노동 시장에는 엄청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다 굶어 죽나요? 라고 묻고 싶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역사를 보면 기술이 발전한다고 일자리가 총량에서 줄어든 적은 거의 없어. 형태가 바뀌었지. 19세기 산업혁명 때 방직기가 나왔을 때 옷감을 짜던 직조공들은 다 망했어.
이건 사실이야. 하지만 옷값이 싸지니까 사람들이 옷을 더 많이 사 입기 시작했지? 그러면서 백화점이 생기고 패션 디자이너가 생기고 물류 기사가 생겼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노동은 로봇에게 뺏길 거야. 이건 막을 수 없어. 하지만 로봇을 관리하고 로봇에게 일을 시키고 로봇이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야. 즉,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야. 문제는 이 이동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벼랑 끝에 몰린다는 거지. 두 번째 파도는 지능의 민주화 그리고 화이트 칼라의 위기야.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전문직 자격증 따거나 대기업 사무직으로 가라. 그게 성공이다. 왜? 육체 노동보다 지식 노동이 더 비쌌으니까. 그런데 AGI 시대에는 이 공식이 가장 먼저 박살나. 과거의 산업혁명이 근육을 기계로 대체했다면 이번 AI 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고 있어. 이미 챗GPT나 클로드 같은 AI를 써본 형들은 알 거야. 보고서 요약, 번역, 코딩, 데이터 분석.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신입사원보다 낫잖아. 따지지도 않고 요청한 일을 1초 만에 해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연봉 2억, 3억 받던 개발자들이 해고당하고 있어. 왜? AI가 코딩을 해주니까 예전엔 개발자 10명이 필요했던 프로젝트를 이제는 슈퍼 개발자 1명과 AI가 해치우거든. 변호사, 회계사, 약사 이런 전문직도 안전지대가 아니야. 판례 분석하고 세법 검토하고 약물 상호작용 체크하는 건 AI가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고 빠르거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줄게.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당분간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대체하기 힘든 영역이 있어. 바로 책임과 인간적인 터치야. AI가 법률 검토는 해주지만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공감해주고 법정에서 판사의 감정에 호소하는 건 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 AI가 수술 로봇을 조종할 수는 있겠지만 불안에 떠는 환자의 손을 잡아주며 수술 잘 될 겁니다. 라고 안심시키는 건 인간 의사, 인간 간호사만이 할 수 있어. 결국 미래에는 지식 자체를 많이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AI가 다 아니까. 그 지식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복잡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 되는 거야. 세 번째 파도는 브랜드의 경제야. 이게 오늘 이야기 중 제일 중요해. 형들, 10년, 20년 뒤를 상상해봐. 로봇이 농사 짓고, 로봇이 물건 만들고, AI가 배송 시스템 돌려서 생필품 가격이 엄청나게 싸졌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다고 쳐. 그럼 사람들은 돈을 어디에 쓸까? 바로 브랜드, 스토리, 경험이야. 지금도 봐봐. 커피 한 잔 원가, 콩값만 따지면 몇백 원 안 해. 근데 우리는 스타벅스 가서 5,000원, 6,000원 내고 마셔. 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주는 세련된 느낌, 그 공간에서의 여유, 그 경험을 사는 거잖아. 명품 가방은 어때? 가죽 원가가 수백만 원이라서 수천만 원에 팔리는 게 아니잖아. 그 브랜드의 역사, 장인의 철학, 그걸 들었을 때의 내 자존감, 그 브랜드에 돈을 내는 거지. 앞으로 제조 원가가 0에 가까워질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 스토리가 있는 것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을 거야. 이 도자기는 로봇이 1초 만에 100개 찍어낸 겁니다. 하면 1,000원에 팔리겠지만 이 도자기는 도예가가 3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며 빚어낸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라고 하면 100만 원, 1000만 원에도 팔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좀 어지러지라지?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고 AI가 지식을 대체하고 브랜드가 돈이 되는 세상.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랑 우리의 자녀들은 당장 뭘 준비해야 할까? AGI 시대 생존 로드맵 3단계 전략 알려줄게. 첫 번째, AI를 이기려 하지 말고 AI의 상사가 되어라. 많은 부모님이 아직도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 외우게 하고 연도 외우게 하고 공식 암기시켜. 형들, 제발 그러지 마. 그건 계상이랑 암산 대결 시키는 거랑 똑같아. 아무리 날고 기어도 AI보다 기억력 좋을 순 없어. 대신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해. 지금까지의 교육이 정답을 맞히는 훈련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훈련이어야 해. 회사에서도 똑같아. 엑셀 함수 다 외우고 있는 김 대리보다
GPT한테 이번 달 매출 데이터 분석해서 이상 징후 3가지만 뽑아주고 해결책 제안해봐 라고 프롬프트를 기가 막히게 입력하는 박 과장이 살아남는 거야. 지금 당장 형부터 시작해. 업무할 때 AI 도구 사용해봐. 보고서 쓸 때 초안 잡아달라고 하고 이메일 쓸 때 다듬어 달라고 해. AI를 내 비서로 부리는 사람과 AI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생산성 격차는 10배, 100배 차이로 벌어질 거야. 두 번째 전략, 가장 인간적인 희소성에 투자하라. 아까 말했지? AI가 못하는 거. 공감, 창의성, 그리고 육체적 경험이야. 형들 자녀가 만약에 춤추는 걸 좋아한다.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친구들 모아서 리더십 발휘하는 걸 좋아한다. 절대 뜯어 말리지 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하는 순간 아이의 미래 경쟁력을 깎아먹는 거야. 가상현실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진짜 땀냄새 나는 스포츠 경기, 진짜 사람이 요리해주는 식당, 내 눈을 보고 이야기 들어주는 상담사를 더 갈망하게 돼. 디지털 세상이 될수록 아날로그의 가치가 올라가는 반작용이 생기거든. 내 아이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취미나 덕후 기질이 있다? 그게 나중엔 엄청난 자산이 될 거야. 그걸 장려해줘. 세 번째 전략, 이게 진짜 핵심인데 개인 브랜드를 무조건 만들어라. 형들, 지금 다니는 회사가 형을 언제까지 지켜줄 것 같아? 정년 60? 천만의 말씀. AI 도입으로 구조조정 칼바람 불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게 애매한 중간 관리자야. 앞으로는 어디 다니는 누구가 아니라 그냥 누구, 그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해. 거창한 게 아니야.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형이 가진 노하우, 형의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겨. 블로그에 글을 쓰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든, 유튜브를 하든. 나는 자동차 설계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나는 주말 농장 농사는 도사다. 나는 엑셀 자동화는 끝판왕이다. 이렇게 내 깃발을 꽂아두란 말이야. 그 기록들이 모여서 형의 디지털 명함이 돼. 나중에 회사를 나와도 그 명함을 보고 사람들이 형을 찾아와. 강의를 해달라, 컨설팅을 해달라, 협업을 하자. 기억해. 조직은 무너져도 브랜드는 살아남아.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 일론 머스크의 2029년 예언 100% 믿을 필요는 없어. 시기는 좀 늦춰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어. 하지만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고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는 큰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야. 이건 팩트야.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글 거야. AI가 내 일자리 뺏어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정부 탓, 세상 탓만 하겠지. 그런 사람은 결국 변화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형들은 다를 거라고 믿어. 파도가 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서핑보드를 준비해야지. AI라는 파도에 올라타서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지. 오늘 밤에 자기 전에 딱 10분만 생각해봐. 나는 지금 AI를 내 도구로 쓰고 있나? 내 아이에게 정답만 강요하고 있진 않나? 회사 간판 떼고 나면 나한테 남는 브랜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형과 형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거야. 불안해하지 마. 인류는 언제나 답을 찾았고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언제나 기회였으니까. 형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골든이 돈이 되는 인사이트와 정확한 정보를 분석해 계속 물어다 줄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 형들의 클릭 한 번이 내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돼. 지금까지 경제 골든타임의 골든이었어.